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모든 입국자 격리 안 한다. 네, 자, 코로나19 방역 지침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감염병 관리 체계가 달라지는데요.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여기에 네. 더해서 최근에 이제 좀 여러모로 우려가 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2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든 입국자는 격리 없이 검사는 근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입국자라고 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도 이제 포함을 하는 건데요. 이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도 해외에서 국내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번 하는 걸로 이건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여기 아울러서 지금까지 이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 비행 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다 해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던 분들이 여러모로 이제 이 항공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맞춰지지 않아서 좀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 이제 비행 규제나 이런 것들도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 수요에 맞는 항공편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실제로 항공 편수가 좀 늘어나려면 시간은 좀 아마 걸릴 겁니다. 자, 원숭이 두창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됐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오늘 발령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질병이 발생했거나 유행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자를 격리 조치하게 돼 있는데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1급 감염병일 때는 즉시 신고해야 되는 것인데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라는 등등의 점들이 이제 다른 거죠, 이거는. 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다만 국내 감염 사례는 이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이 백신을 이제 좀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는데 질병관리청은 지금 이제 제조사하고 이 두창 백신에 대해서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형 집행정지 재신청 사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얼굴이 나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유는 지병을 사유로 들었다는데 뭔가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이 밝힌 바를 보면은 원래 이제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에 건강이 더 악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 수원지검에서 심의를 열어서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석방 또는 불허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신청 사유를 지금 보고 계신데 건강이 악화됐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또 연령이 또 고령이죠. 70세 이상인 때도 일단 대상이 되긴 합니다. 검찰에서 뭐 검토를 할 걸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신청을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지만 어쨌든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고령,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80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걸 물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벌써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어떤 찬반 논란 이런 것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장 오늘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전직 대통령 2명이 그동안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한 명은 석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른 한 명, 즉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석방이 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민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것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면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 논의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사면은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 뭡니까? 성장률 전망치 2.9%로 뚝입니다. 네. 아, 또 암울한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슬픈 소식들이 있는데요.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관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응이나 이런 상황에 겹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 폭등, 그다음에 공급망 교란 상황 지속, 식량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진 영향이다라는 건데요. 이 보고서, 이 유엔 이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쭉 보면은 이미 지난해 추정한 5.7% 성장률보다 확실하게 하향 조정된 그런 상황이고 또 올해 초에 내놨던 전망치도 지금 4월 달에 내놓은 거랑 비교했을 때도 1.2%포인트가 지금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1월 달에 공개한 것보다 네. 그런 상황이 되면 확실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경제 1분기 성적표 나왔는데
좋지 않죠, 역시. 세계 경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지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0.6%였습니다. 이건 지난 4월에 공개된 속보치보다 이제 0.1%포인트가 더 낮아진 것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문별로 민간 소비가 0.5%포인트 감소했고 건설 투자는 3.9%포인트, 설비 투자도 이제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보치와 비교할 때도 건설 투자 성장률이 1.5%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수출 증가율도 0.5%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유가, 환율 모두 높고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영원한 MC 송해 잠들다입니다. 네, 송 선생님 오늘 비보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KBS 장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의 현역 최고령 진행자 송혜 선생님이 자택에서 향년 95세로 별세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기네스 등재됐다는 그 소식이 있을 때도 저희 회사에 들렀었는데 그 뒤로 급격하게 좀 병세가 악화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송혜 선생님 코로나19 확진된 이후에 건강이 좀 악화됐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아니다 아직 건재하다 이런 소식이 같이 전해져서 좀 안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도 또 건강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가슴이 덜컥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최근까지 전국 노래자랑 하차도 고민해 왔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 의지를 밝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별세를 하셨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 진행이 무려 34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송혜 선생님은 이제 1927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6.25 전쟁 당시에 이제 부산으로 넘어온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네. 1955년 창공 악극단, 이 순회 악단에서 이 가수, MC 활동을 시작을 했고 1988년부터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를 맡았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세계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를 그럴 정도였는데요.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웃음과 울음을 같이 이제 준 그런 이제 방송인이었기 때문에 KBS는 송혜 선생님에 대한 추모 방송을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에 KBS 1TV에서 이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12일에 방송되는 전국 노래자랑도 이 송혜 추모 특집으로 꾸려진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한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시청자들을 만났던 그런 분이어서 어른 한 분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